최근에 다시 분양시장이 핫해지고 있습니다. 분양시장이 핫해지며 어김없이 들려오는 소식이 있죠. 누구는 어디 역세권에 당첨됐다더라, 누구는 분양권 당첨돼서 얼마를 벌었다더라. 진짜 나만 빼고 다 분양권 당첨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아무 때나 청약 넣다가 낭패보는 거 아시죠? 청약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기본적인 지식이 몇 가지 필요합니다. 바로 전용면적, 공급면적, 용적률, 건폐율 등의 단어를 알아야 하는데요. 어려운 한자 단어라 단어만 들어도 벌써부터 피곤하시죠? 걱정 마세요. 알고 보면 참 쉬운 단어들입니다. 오늘 저와 같이 한번 배우고 나면 앞으로는 헷갈릴 일은 없으실 겁니다. 우선 청약을 하기 위해선 이렇게 생긴 입주자 공고를 봐야 하는데요. 입주자 공고를 보시면 59A, 84B 이런 나무 같은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 59A, 84B라는 단어에서 숫자 59와 84는 면적을 나타내고요. 뒤에 A와 B는 아파트의 타입을 나타냅니다. 즉 예를 들어 59A, 59B라는 타입이 있다면 59A, 59B는 면적은 같지만 구조는 다른 형태로 분양됩니다. 예를 들어 59A는 3bay, 59B는 4bay 구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구조는 분양하는 아파트마다 천차만별이니 모델하우스에서 나누어주는 책자를 보고 마음에 드는 타입을 고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단어는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입니다. 아까 앞서서 배운 단어 59A와 84B에서 숫자가 면적을 나타낸다고 했었죠? 여기서 59와 84는 전용 면적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전용 면적은 실제로 사람이 아파트에서 주거하는 면적으로 쉽게 말해 집 내부의 방, 주방, 거실, 화장실 등이 전용 면적에 포함됩니다. 이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베란다, 즉 발코니는 서비스 면적으로 전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코니가 클수록 이득이고 확장 시에 집을 더 크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용 면적은 말 그대로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뜻하는 말입니다. 공용 면적은 주거 공용 면적과 기타 공용 면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주거 공용 면적은 엘리베이터, 공동현관, 계단, 복도 등이 해당되고 기타 공용 면적은 커뮤니티 시설과 주차장 등이 해당됩니다. 다음은 타워형과 판상형 아파트입니다. 판상형 아파트는 흔히 우리가 성역갑 아파트라고 부르는 아파트입니다. 판상형 아파트의 장점은 환기가 잘 되고 볕이 잘 든다는 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디자인적으로 특징을 가지기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타워형 아파트는 X자, Y자의 형태를 가지는데 이 구조 때문에 모든 가구가 남향을 향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남향에 가까울수록 가격이 비싼데 그 이유는 볕이 잘 들어 따뜻하고 결로 현상 등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 가장 선호하는 타입수는 남향, 남동, 남서, 동향, 서향, 북향 순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청약 시 분양 책자에 나와 있는 배치도를 보고 남향에 가장 가까운 타입을 고르는 게 가장 좋습니다. 타워형 아파트의 장점은 공간 활용도가 높다는 점과 디자인 측면에서 멋지다는 점이 있으나 채광과 통풍이 좋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판상형과 타워형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L자형, V자형 구조로도 많이 짓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단어는 용적률과 건폐율입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율을 간과하고 넘기는데 제가 봤을 때 용적률과 건폐율은 분양권이나 아파트 투자 시에 가장 주의 있게 살펴봐야 하는 지표입니다.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을 뜻하는 말로 쉽게 말해 자신이 가진 땅의 크기에 비해 얼마나 많이 건물을 지었냐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내 땅 100평에 100평짜리 건물 한 층을 지으면 용적률 100%, 두 층을 지으면 용적률 200%, 세 층을 지으면 용적률 300%가 되는 것입니다. 용적률은 법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는 3종 일반 주거지의 용적률은 250%입니다. 이 3종 일반 주거지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했을 때 같은 아파트라면 용적률 200%짜리가 가치가 높을까요? 250%짜리가 가치가 높을까요? 당연히 200%짜리 아파트가 가치가 높습니다. 200% 아파트는 추후에 재건축이 되었을 때 50%만큼 추가로 아파트를 더 지어 일반 분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분양으로 난 수익은 재건축 조합의 수익이 되고 그만큼 조합원들에게 이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반면에 250%로 분양된 아파트는 1:1 재건축밖에 할 수 없어 조합원이 건축비를 다 내고 재건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건축은 분양을 받는 지금으로부터 최소 30년 뒤의 일로 너무 멀리 보는 것 아니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기왕이면 당황치 말라고 좋은 게 좋은 거겠죠. 다음은 건폐율입니다. 건폐율도 용적률과 마찬가지로 법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로 건축 밀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즉 건축할 땅 위에 얼만큼 천천하게 건물을 지었는지를 보는 지표인데 이게 높을수록 공간 간격이 좁아집니다. 공간 간격이 가까워지면 앞집에서 우리 집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고 그만큼 사생활이 침해되면서 쾌적함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건폐율은 낮을수록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15% 이하면 상당히 시원시원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단어는 베이입니다. 아파트 분양 광고를 보면 2bay, 3bay, 4bay라는 단어를 자주 볼 수 있는데요. 베이라는 단어의 뜻은 건물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공간을 뜻하는 단어로 일반적으로 햇빛이 들어오는 방수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2베이는 햇빛이 드는 쪽으로 거실과 방 2개만 있고 나머지 방은 다 북쪽에 있는 구조입니다. 2베이의 장점은 안방과 거실의 크기가 크다는 점이 있으나 단점으로는 작은 방이 모두 햇빛이 들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3베이는 햇빛 쪽으로 나 있는 방이 방, 거실, 방 이렇게 3개 있는 구조입니다. 3베이의 장점은 각 방들이 떨어져 있어서 사생활 보호 효과가 높다는 점과 햇볕이 드는 방이 크다는 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작은 방이 북쪽을 향해 있어 어둡고 춥다는 점이 있습니다. 4베이의 경우 안방, 거실, 작은 방 순으로 모든 방이 햇빛을 볼 수 있는 구조의 아파트입니다. 4베이의 장점은 모든 방이 햇볕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어 쾌적하다는 점이 있으며 단점은 햇볕이 나는 쪽으로 방을 다 배치하다 보니 작은 방들의 크기가 작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아파트 청약을 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추가적으로 여기에 분양받으실 아파트의 역세권 유무와 학군 정도만 고려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모두 성공 청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